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지포스나인입니다. 자, 오늘은 카니발 4세대인가요? 하여튼 신형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가솔린이고요. 보시다시피 3.0 가솔린입니다. 엔진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이 차량은 일단 맡겨놓고 가셨어요.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작업 들어갈 건데요. 작업 내용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작업 내용은 접지 보강 작업, 그 다음에 리어 단합의 스프링 교환 작업, 마지막으로 사이드 스텝 장착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작업 진행하는 내용은요, 접지 작업을 하기 전에 선간 전압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포인트를 측정을 했는데요, 파란색은 ETS 바디, 빨간색은 미션, 녹색은 엔진 쪽입니다. 자, 현대기아의 엔진을 보면은요, 매니폴드 및 호스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효율이 되게 안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ETS 바디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절연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효율이 엄청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블럭 쪽을 제외하면은, 헤드 블럭을 제외하면 뭐 로커암 카바, 매니폴드, 흡기만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뭐 로커암 커버 다 플라스틱이고, 이러다 보니까 접지 효율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다시 또 세 포인트를 더 측정을 할 건데, 일단 먼저 측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시동을 걸고 아이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시동을 걸고 아이들 안정화될 때 기다린 다음에 라이트 켰고요. 상향등 키면서 이제 싹 떨어져요. 요게 되게 조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보시면 전압 강화 차가 그냥 대충만이라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안정화가 됐을 때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동을 걸고 나서 붕 하고 이제 RPM이 딱 안정화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최저점과 83.33mV.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도로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세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란색 ETS 바디, 빨간색 미션, 녹색은 엔진 헤드 부위입니다. 다시 한번 측정 들어갈게요. 자, 2차 측정 카니발 접지 선간 전압 2차 측정 들어갑니다. 포인트는 현재 엔진 차체 1번은 차체, 2번은 배기, 3번은 뱅크2 헤드. 좀 전에는 뱅크1 헤드였고요, 이번에는 뱅크2 헤드입니다. 40초 기점으로 측정 들어갑니다. 진행할게요. 자, 2차 측정 완료됐습니다.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1번 차체 파란색 차체고요, 빨간색 배기, 녹색은 뱅크2의 헤드 쪽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0초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하가 들어갔거든요. 40초 조금 안 되게 했으니까 요 정도? 아니다. 이쯤 여기서부터 이제 부하가 들어간 거예요. 부하가 이제 적용을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이 차는 상향등까지 키고 나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엄청 드랍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하여튼 LED 차량들이 순간적으로 전류 소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전압 강화 폭이 굉장히 커요. 이때부터 상향등 딱 이제 부하
상향등 딱 주고 나서 부하 많이 들어가는 순간 전압이 뚝 떨어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배선, 배터리 전압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내부 배선과 회로에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압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폭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번엔 녹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최고점부터 최고 저점이 아니고 일단은 요 부분부터 우리가 부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트, 상향등, 요즘 이따 상향등 주면서부터 순간적으로 부하 먹으면서 쫙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때의 낙폭이 48.56mV거든요. 예, 이미 규정값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는 결말은 회로상에서 정확하게 신호 전달의 통신 체계나 뭐 센서들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규정값보다 일단 초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가가 심한 거는 굉장히 통신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점을 한번 다시 볼게요. 60.08.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을 걸고 나서와 차이점은 93.83. 아이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부하를 딱 주기 딱 시작한 시점부터는 60.91.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전압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기를 쓰면 쓸수록 전압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 전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전기가 발전량을 올리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과처럼 이제 발전기가 어떤 듀티에 의한 제어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시적 순간적으로 확 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전기 부하를 사용량에 맞게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압이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되고 떨어졌을 때 보정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 차체 같은 경우는 파란색 물린 차체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보정이 된과 동시에 부하를 먹기는 먹지만 약간의 드랍이 생기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약간의 이제 그 전자의 흐름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측정하는 다른 부위와 전기가 약간은 상이하게 흐른다. 그러니까 전자 이동이 약간은 틀리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약간 바뀌어 있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터링을 친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간섭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현대차들은 이렇게 센서 접점 포인트에 여러 개가 물려 있어요. 여러 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여러 개의 작동기기나 센서들에 대한 접지가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특히 현대차들은 이거에 의한 간섭이 좀 되게 심해요. 이거 간섭으로 보셔도 돼요. 간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에 관련된 A, B, C라고 할게요. 이렇게 A, B, C라고 할게요. 이 세 가지 센서가 지금 붙어 있죠. 이렇게 뭉쳐 있어서 전압 강화가 심한 경우나 노이즈가 많이 타는 경우는 A라는 게 고장이 났으면은 C라는 게 고장 코드를 띄우기도 합니다. 왜? 접지에 의한 간섭이 실질적으로 얘가 고장이 났는데 얘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먼저. 그래서 고장은 A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고장 코드를 띄우는 것은 진단기상에서 C가 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노이즈나 서로의 간섭도 최소한 시켜주는 작업을 접지 보강 작업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발전기나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회로상에서 이 전압 강화에 의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주고 노이즈도 굉장히 좀 많이 서로 분산시켜주고 잡아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작동기기나 센서들의 어떤 명령 체계에 빠른 명령과 안정된 작동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지, 접지가 없는 출력을 만들어내고 뭐 없는 막 전기를 막 얘가 갖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접지는 더더군다나 이게 왜 있겠어요. 이 접지가 왜 있겠어요. 마이너스가 왜 달려 있겠냐는 거죠. 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포인트에서 접지 분산을 시켜놔서 이 자동차의 센서 작동기기, 즉 통신과 제어에 대한 명령 체계를 안정화시켜주고 오류를 최소화시켜주고 하기 위한 그런 가장 기준점입니다. 그 자동차 제어의 기준점이 접지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 안정화시켜주는 게 접지 보강 작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접지를 이제 하기 전에 탈거를 조금 해놓으려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기아 차가 접지가 많이 힘들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뭐 배터리랑 ECU 쪽 다 띄고선 일단 이쪽 공간을 지금 비워놨어요. 어차피 이 밑에 쪽 다 미션 쪽도 접지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쪽으로 해서 엔진 쪽으로 접지 보강이 이제 밑으로 깔려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탈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아까 설명드렸죠?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요. 위쪽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뭐 매니폴드, 그 다음에 인테이크 호스,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있겠어요. 이쪽에 서머스탯하고 이제 그런 거 있겠죠. 서머스탯 하우징 같은데, 예, 맞네요. 서머스탯 하우징인데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위에다가 백날 접지선 물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즉 이렇게까지 탈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대로 접지를 하려면은 뭐 뱅크 1, 2가 있으면은 1, 2 들어가 줘야 되고, 미션 들어가 줘야 되고, 또 그에 맞게끔 좌우에 대한 좌우에 대한 전류 분배도 맞춰줘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예, 전기 흐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암담해요. 항상 최근 이제 디젤 차들이나 가솔린 차들 모두 경량화와 연비 위주로 가다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블록도 옛날엔 주물을 썼지만 지금은 다 알루미늄 블록을 쓰잖아요. 그로 인해 갖고 문제도 많이 터지지만, 예, 엔진에 대한 하자가 많이 생겼지만, 어쨌거나 경량화가 필요하고 연비 개선이 필요하다 보니 이렇게 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이런 재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알루미늄으로 경량화된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은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하고 ECU까지 띄어가며 접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액션이 아니고요. 내가 이 작업을 해서 효율이 나오려면 이렇게 안 하고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접지 효율이 나온다. 그거 잠깐 영상 올려드리려고 뜯다가 보니까 참 좀 기가 막히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네.